자, 미국은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했고요. 6월부터는 철강 관세를 50%까지 높였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이 K철강의 대미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위기에 빠진 우리 K철강 생존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되고 쇼인트 팩트 시트까지 나왔습니다. 이 품목 관세 중에 자동차는 이번에 15%로 일단은 이 관세율을 낮췄는데 같은 품목 관세인 철강하고 알루미늄은 미국이 워낙 완강하게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철강의 그동안의 관세율에 대한 과정들 또 현황 한번 먼저 짚어보고 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6월부터 사실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대해서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7월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철강 업체들의 큰 피해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니까 올해 대미 관세로 따져본다 그러면 한 2억 8천만 달러 정도 관세를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본다 그러면 한 4,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을 관세로 지금 낼 수 있다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 정상이 만났을 때 이 조선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조선업을 넘어서 철강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사항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팩트시트를 보면은 이제 이 철강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철강 산업에 대한 이제 우려스러움이 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철강 산업, 뭐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일지가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6월 달에 50% 관세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7월 달 뭐 협상이 됐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철강 내용이 좀 없었고 8월 달에 이제 50% 관세 적용되는 이 품목이 407건 더 추가가 됐거든요. 파생 상품이죠. 들어가는 네. 것들까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상품 이게 다 추가가 돼서 지금 더 이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국에서 워낙 저가 철강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의 철강 업체를 좀 누르고 있는 요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K철강의 수출 많이 좀 어렵다면서요? 한번 네. 현황 보죠. 네, 계속 이게 급감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수출액 먼저 보겠습니다. 1월과 9월까지 대미 수출의 철강 수출액을 봤더니 한 28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한 우리 돈으로 4조 1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16% 이제 줄어든 수치고요. 수출량을 보겠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이제 누적 수출량인데 한 21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출량 보면은 대미 수출량을 보면 한 9%, EU 쪽으로는 13%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철강 업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격이라든지 물량까지도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이게 전체 수출로 본다 그러면 10월에 철강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 이제 줄어들었고요. 지금 이게 나오는 거는 미국 수출 물량이거든요. 네. 보시면 배 미만 지금 나온 겁니다. 3분기부터 확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월 달부터 6월 달에 관세가 50% 맞고 나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하향하는 급감하는 이제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출 물량이 크게 이제 줄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게 K철강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지난 7월 같은 경우가 한 21%, 8월 달 같은 경우는 29% 급감을 했거든요. 확실히 이제는 관세 영향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관세를 인하해 주는데 왜 유독 이렇게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걸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다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면 안보와 관련이 있다. 전략 자산이다. 네. 전략 자산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상태인데 이 품목 관세 법적 조항의 무역 확장법 232조죠. 그러니까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물량에 대해서 이제 수입에 대해서 이제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면은 수입을 좀 줄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법안인데 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이제 철강에 대해서
이제는 무역 제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철강은 이제는 안보에 영향이 있다. 그냥 안보 전략 자산이다라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철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필을 했는데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죠. 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철강과 알루미늄 부분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완고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나라를 다 떠나서 모든 나라한테 50% 한다는 게 이 미국의 이제는 위치였다, 얘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속교섭본부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철강 산업에 대해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여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예외 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특히 하지만 뭐 협상이 끝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추후적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얘기를 해보겠다,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이 철강 산업에 대한 완고한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K철강은 미국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으로 보면 유럽 시장이 훨씬 큽니다. 자, 근데 평론가님, 문제가 유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EU가 올해 당장 이 TRO 저율 관세 할당을 또 걸고 내년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유럽연합도 관세율 높게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바뀌게 된 새로운 이 TRO 제도, 이 저율 관세 할당 내용도 좀 보고 그다음 내년 전망까지 가볼게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세이프가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세이프가드가 내년 6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6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제도,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율 관세 할당 제도를 이제 통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EU의 기본적인 제스처입니다. 그러면 이 세이프가드가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쿼터제인 거죠. 이제 수입 물량을 제한을 하고 그 수입 물량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25%의 이제 관세를 책정하는 건데, 근데 이번에 이제 내년 6월부터는 새로운 관세 제도죠. 저율 관세 할당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 그럼 뭐가 바뀌느냐? 일단 기존 철강 쿼터 물량이 47% 급감합니다. 일단 쿼터 자체가 줄게 되고요. 그다음에 초과되는 관세율이 25%가 아니라 50%로 높아지는 고율 관세인 거죠, 저거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이웃 쪽으로 얘기한 거예요. 니네도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스처를 나서라, 같이 스탠드를 맞춰라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50%로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어디서 이 철을 녹였는가, 그다음에 또 어디서 이 철을 부었는가.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는 조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이거를 만들었는지를 쫓아간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콕 집은 건 아니겠지만 중국산 철강이 우회해서 이제 수출하는 거를 이제 막아내겠다. 그래서 이것도 모니터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도 이제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전 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나라 보시면은 EU 쪽으로 수출을 참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는 EU 쪽에서 이제는 관세 인상 추진에 대한 내용인 거고, 총 이제는 쿼터제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50% 축소가 되면서 1,830만 톤 정도로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눈에 띄고, 한국이 EU 쪽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굉장히 커요. 맞아요. 미국보다 큽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로 본다면 13.5% 하면서 1위입니다. 그다음에 2위가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U 시장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아마 지난해 EU 철강의 물량이 한 381만 톤이었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이게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한 179만 톤은 우리가 관세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조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에서의 어떤 우려스러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우려가요. 지금 이 TRQ 저율 관세를 맞는 쿼터도 있는데 지금 유럽연합의 움직임은 아예 미국과 똑같이 그냥 철강에 대해서 50%라는 고관세를 매길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 경제기관들에 있어서는 K철강의 사망 선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양대 시장, 미국과 유럽연합이 모두 50% 자, 고관세를 매기면은 정말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그래서 지금 이제 철강 업계가 계속 고민이 굉장히 큰 거죠. 정부도 고민이 커서 지금 대응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고, 지금 철강 업체에 따르면요, 한국경제인연합에서 조사를 했는데 2026년 수출 전망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철강 이런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역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안 되니까요, 일단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 좋은 이유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뭐 미국이나 EU나 다 50% 고율 관세에 들어가죠. 중국의 저가 공세 있죠. 그다음에 수출량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정부의 그래서 대응이 좀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는 정부 측에서는 EU 쪽과 고위급 회담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것으로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소수설이긴 한데 밝게 보는 쪽은 원래 바닥을 좀 쳐야 올라갈 수가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글로벌 철강 산업이 바닥을 친 것 같다는 분석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게다가 중국도 더 이상 저가를 못하는 게 거기도 막 부도가 나니까 이 중국도 감산에 돌입할 수 있다. 좀 너무나 희망 섞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 그동안 안 좋았던 게 이 중국 때문이죠, 뭐. 예, 예. 중국이 저가 공세도 하지만은 또 그걸 받아줄 또 수요처도 경제 둔화 때문에 사실 또 많이 줄었던 것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이 세계 경제가 좀 회복이 되면서 철강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계 철강 수요가요, 한 17억 5천만 톤 정도 수준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1.3%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면 당연히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가격 측면이나 물량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눈에 띄는 지역은 인도와 아프리카 쪽에서도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제는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한 인도에서 9% 정도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한 5.5%, 무엇보다 또 중남미 쪽에서 또 5.5%의 또 수요가 창출될 수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아프리카. 예, 그나마 또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정책적으로 또 우리가 좀 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우리 철강 산업의 그나마 지금 상황은 환경은 좋지 않지만 그나마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정부 지원책 좀 소개해 주시죠. 정부도 좀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이 철강 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정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철강,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모니터링 강화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미래 경쟁력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공급 과잉 품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설비 규모를 조정해 나가겠다라는 부분. 네,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수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금융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지원하겠다. 세 번째로 수소환원 제철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탄소강 이런 어떤 고부가치적인 저탄소 제품을 계속적으로 이제 내놓겠다.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 산업, 철강 산업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는 부분이겠고, 또한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특화 지원 계획도 내놨는데 규모가요 5,700억 원 규모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를 지금 할 거다 보고 있고, 핵심적인 내용은 2차 보전 사업이라든지 이자 지원하는 거죠. 그다음 200억 원 규모의 저리융자. 한 이자가 1.5에서 2%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리융자로 지원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거, 이런 것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겠죠. 특별법 같은 것들인데요. 지금 석유화학 산업도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구조조정 관련한 법도 좀 고민하고 있고, 철강도 정부가 좀 뭐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K스틸법도 국회에서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K스틸법 한번 볼까요? 네, K스틸법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이 K철강, 이 철강 산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구성하는 건데,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이제 철강을 바라보겠다. 그 시선 자체가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 산업에 대한 안보 차원에서 들어가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소속의 이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이제는 설치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가 세제 감면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금융주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무역보증공단을 통해서 무보를 통해서 또 보증도 더 많이 해줍니다. 보증위원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는 거고, 그다음에 석화 지원법도 있습니다. 석유 산업 이거 마찬가지예요. 또 이건 중국 저희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네, 중국 때문에 또 워낙 저가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런 석화 지원법을 통해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정부가 또 금융 지원도 같이 들어가는 이런 어떤 법안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핵심 내용은 뭐 규제에 대해서 특례가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뭐 전문 인력 양성하는 부분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목표는 보니까요 한 27일에 본회의 처리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철강이라든지 이런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이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 또한 금융 지원 그다음에 이제 뭐 보증 보험을 통해서 전반적인 금융 지원까지 들어갈 것으로 지금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부 지원 또 국회 지원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K철강의 좀 희망과 미래를 좀 보면은요. 평론가님, 이제 저탄소 철강, 수소환원 철강, 수소환원 제철 등 일종의 친환경 철강이라고 할까요? 크게 철강 산업의 트렌드가 좀 바뀐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포스코 그룹을 비롯해서 우리 K철강이 또 꽤 잘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으로 한번 좀 우리 비전 좀 제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에이펙 CEO 서밋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포스코였죠. 네. 네, 포스코의 이제는 그 장윤아 포스코 그룹 회장이 한국과 호주의 이 협력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 부분이 이제 철강 산업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호주의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수소 전력을 통해서 뭐 탄소 저감에 대한 철강 제품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 핵심은 그겁니다. 수소 환원 제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철을 만들어낼 때 보통 우리가 탄소를 환원제로 쓰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수소를 써서 친환경 쪽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우리가 보통 철을 만들 때 철광석으로 만들죠. 그렇죠. 철광석은 원소교가 Fe2와 그다음에 O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O를 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산소를 떼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걸 환원이라고 부르고요. 네. 산소를 어떻게 떼어내느냐? 그 전까지는 탄소를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C를 쓴 거죠. 네.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CO2가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고로에서 엄청나게 엄청 떼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통 철을 만들 때에 이 철강 제품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게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의 7에서 9%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면 환원제를 뭐로 써야 되냐? 바로 수소를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H2를 쓰게 되면은 이제 O와 만나서 H2O가 만들어지죠. 한마디로 물은 따로 수증기로 내보내고 순수한 철만 이렇게 남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원제를 석탄을 쓰느냐 아니면은 수소를 쓰느냐 그 차이인데 수소를 씀으로 해서 이제 친환경 철이 만들어진다는 게 수소 환원 제철이고요. 이거를 포스코가 앞서가고 있고 2030년까지 상용화하겠다. 이게 이제는 포스코의 전망이거든요. 네. 이게 되면 정말로 이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들 여기서 또 굉장히 좀 모멘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저탄소 철강, 수소 환원 제철, 우리 K철강의 미래고요. 정말 가장 위기일 때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통상부도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K철강의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 줬거든요. 이 내용으로 오늘 좀 마무리하죠.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철강 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5대 정책 과제를 이제 걸었는데요. 설비 규모 조정 및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해외 수출 장벽 및 국내 불공정 수입을 이제 대응하는 부분, 또 기술 개발해야 되겠죠. 또한 단계적으로 그린 경쟁력 확충 지원하겠다. 또한 안정과 협력 강화 등에 대해서 이 5가지의 정책 과제를 발굴한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규모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품질 경쟁으로 넘어가겠다는 이런 어떤 전략 차원에서의 어떤 이동이 느껴지게 되고요. 특히 이제는 철강 생태계를 친환경 쪽으로 만들겠다는 이제 정부의 생각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생각을 본다 그러면 5,700억 원 정도의 특별 지원을 실시하게 되고 이런 철강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생태계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이제 지원 대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R&D 일정도 지금 짜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무역에 대한 보증 보험도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특례 지원을 통해서 한 200억 원의 긴급 융자도 지금 마련한 상태다 보니까 전방적으로 지금 정부가 철강 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눈에 띕니다. 결국에는
우려한 이런 우수한 철강 제품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세계 수출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나라 수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